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 TV입니다. 최근 들어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은행 거래에 대한 제도를 일부분 변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또는 ATM 기계에서 돈을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변경되는 제도이지만 사실 기존보다 거래하는 것이 좀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변경되는 제도이니 평소 은행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ATM 입출금 제한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받을 수밖에 없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소 불편해지는 방식은 맞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존의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ATM을 이용하시는 분은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건은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입출금하는 것에 대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4월 또는 5월부터 모두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입출금 문진표 작성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진표가 이제는 세분화돼서 좀 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금과 출금 시에는 고액의 현금 거래로 보고 대상에 등록된다고 합니다. 또한 1천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입금을 하게 되면 의심계좌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강화됐는데 세분화되는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분명한 사유가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나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의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은행 직원의 안내를 잘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1천만원씩 아니라 900만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상세한 면담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1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는데 그 이하로만 입출금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1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문서관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이후 자금 세탁 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으로 거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800만원을 현금 거래하고 신한은행에서 900만원을 거래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은행에서 하루에 900만원씩 여러 번 현금 인출했다면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의심거래로 판단한 건 아니고 이번 달에 900만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어떤 이유로 입출금하시는지 질문할 수 있으며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때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여세 때문에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안심마크입니다.
3월부터 바뀌었지만 이 안심 마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또는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했었습니다. 또는 그냥 링크 자체를 누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3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며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가 이렇게 안심 문구라고 표시가 돼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이렇게 국제 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